수술은 24일 날로. 길게. 이제 하다가 안 딸려오면 이렇게 위로 올려요. 그래서 저는 아예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. 이게 우리가 이게 항상 이만큼 얘기해놓고 이렇게 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근데 나이가 젊은 아드님이니까 아직 30도 안 된 아드님의 이제 절개술로 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남자가 근육이 두꺼워서 이렇게 겨nin기를 걸어서 당기면 안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 아유 조금 더 째자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게 속상할 수 있어요. 저희 아예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. 네네네. 아 이거 이렇게만 되면 사실 옷에 카라로 가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레이저 치료하면 되게 옅어져요. 그리고 저희가 수술 끝나고 나올 때 보톡스라고 아시죠? 미용적으로 쓰는 줄 아는데 보톡스를 피부 바로 밑에다 주면 흉터 조직이 덜 생기고, 그 다음에 통원 치료하고 오면서 저희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줘서 두툼해지는 떡살이 안 생기게 관리하고, 피부가 견고하게 잘 붓고 이렇게 도드라진 떡살이 없으면 레이저 치료를 한 달마다 오라 그러거든요. 5번은 받아야 돼요. 그래서 거리가 인천이긴 하지만 그거 따로 돈 주고 하려면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몇십만 원, 뭐 100만 원씩 드는데 저희가 그냥 해주니까. 네. 직장은 무슨 일 해요? 일 안 하고 있어요. 우리 시간 있거든요. 요럴 때 몸 잘 만들어서 다시 사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. 저희가 사실 24일 날 수술이 9분 있어요. 근데 우리 이비인후과 정광규 원장님하고 저하고 스케줄이 맞는 때가 저 때밖에 없어서 조금 진료 스케줄 조절하고 해야죠 뭐. 23일 날 그냥 10시까지 혹시 모르니까 금식하고 오세요. 수술 오래 걸려요. 4시간. 4시간 걸려요. 보통 3, 4시간이 기본인데 우리 아드님은 왼쪽에서 시작된 암이 4cm가 넘고 얘가 주변에 이 중심부에 임파선전을 만들고 건너갔어요. 건너가서 반대편에도 종양이 있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번졌어요. 양쪽에. 근데 다행히 지금 폐가 괜찮아서 저희는 목에 생기는 거는 별로 걱정 안 해요. 폐를 걱정하는데 폐 생겼다 그래서 또 여명이 많이 주는 것도 없어요. 정밀 판독 결과가 나왔는데 목 주변에만 심한 임파선 전이가 있고 종격동이라고 해서 이 폐와 폐 사이 여기부터 양쪽 폐는 건강합니다. 그래서 여기만 있는 거죠? 목만 수술하는 거죠. 이게 저희가 수술하다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. 어떤 때는 이 가슴뼈를 절개하고 들어갈 때도 있는데 갑상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심플하기만 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임파선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임파선 말씀하셔도 돼요. 근데 다행히 우리가 목에만 집중한다면 괜찮을 것이다. 복부는 나중에 이제 뭐 이거는 논외의 얘기인데 당뇨 전 단계가 있어요. 살 빼야 돼요. 그리고 지방간도 되게 심해서 같이 봅시다. 일단 수술에 집중하고 나중에 회복기 때 그 당이 오는 저희가 또 내분비 영역이 있으니까 같이 봅니다. 그러니까 몸 전체를 조각조각 내서 따로 보지 않아요. 몸은 하나의 유기체니까 뭐 사실 당뇨가 생기면 암에도 좋지는 않거든요. 암의 발병 원인 중에 당뇨라는 게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. 하여튼 정리를 하면은 목소리가 쉬어서 근처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이제 성대를 보다가 이거는 성대 자체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서 조직 검사를 했고 유두암으로 나왔고 유두암은 4cm인데 유두암이 가장 흔한 암이에요. 근데 이제 거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두암이 좀 검진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커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. 그래서 반대편에도 영향을 줬고 유두암의 특성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거든요. 양쪽에 다 암이 좀 씨앗을 뿌렸다. 그래서 수술은 좀 애석하지만 절개밖에 안 된다. 목소리 신경을 침범을 이미 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게 아니면 로봇으로 될 텐데. 그래서 수술은 음성을 같이 하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겠다. 24일 날 할 거고요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퇴원은 뭐 일주일 이상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주 주말이면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임파선을 많이 떼면 임파액이 흘러나와요. 임파선 우리 흔하게 쓰는 말인데 임파선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임파구라고 들어보셨죠? 면역세포. 왜 바이러스 들어오고 뭐 싸우는 애. 걔가 글로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된 영양소가 임파선으로 지나다녀요. 우리 그 비타민 중에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있죠? A, D, E, K. 걔네들이 글로 이렇게 배달되는 루트예요. 혈관은 피가 이제 이동을 하지만 임파선은 그런 애들이 이동을 하는데 암이 그 통로를 이용한 거죠. 특히 유두암이 그 통로를 이용하는 걸 좋아해요. 상대적으로 여포암이라는 또 암이 있거든요. 걔는 혈관을 잘 이용해요. 그래서
조금 전이가 돼도 멀리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수술할 때 이미 전이가 되는 임파선에다가 조금 더 넓은 범위부터 청소를 쭉 해와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곽청술이라고 그래요. 청소술 또는 곽청술. 경부에 있는 임파선을 다 청소한다. 곽, 그 영역에 있는 걸 다 청소한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할 건데, 임파선이 지나다니는 길이 목에서 굵은 애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탁 잘리면은 막 호수를 일로 넣어놨는데 막 그게 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예 수술 끝나고 그 액이 적게 나오게 저지방 식사하면 돼요. 저지방 식사하고 그거 적게 나오는 주사도 있고, 그래서 아예 그냥 양이 늘었을 때 치료할 게 아니라 수술 직후부터 그 치료 같이 해서 경과를 좀 빨리 할게요. 그래서 먹이는 거는 뭐든 먹이셔도 돼. 뭐 나중에 저지방 식사할 때는, 회복기 때는 뭐 술 빼놓고는 다 되니까요.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. 지방에 대해서만 저희가 컨트롤 할 거니까. 그렇게 하고 원장님하고 저희가 화요일 날 수술할게요. 근데 뒤돌아보지 말고. 네? 언제부터 생겼는지 지금 그거 알면 뭐 속만상하지 뭐. 그래, 다행히 직장을 좀 쉬고 있어서 치료에 전념할 시간이 충분한데 3개월 뒤에 방사능할 때 또 쉬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재충전 기회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면 방사선까지 끝내고 직장 찾아서 건강하게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살도 좀 빼고.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피 검사한 거에 크게 문제 없으세요. 전당뇨가 있다는 거 말고는. 간 수치 조금 높은데 아마 내장지방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,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마취 불가 상태 아니시고, 다행히 폐가 깨끗해서 좋네요. 네. 그러니까 말할 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긴 문장을 할 때 중간에 이러죠? 그건 적응해야 돼요.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. 이게 문이 덜 닫히니까 나중에 환자들이 적응하더라고요. 목소리 우리 원장님 내려오셨는데 원장님이 잘 만들어 주시니까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수술하는 날은 원래 이거 별 얘기 다 듣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하고 나올 건데, 그래도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어요. 이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 성대를 움직이게 하잖아요. 근데 한쪽이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쪽이 움직여서 지금 호흡이 되고 얘기도 말소리도 겨우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오른쪽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 주변에도 임파선 전이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다 청소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신경 주변을 건드리니까 이쪽 신경도 일시마비가 돼서 안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럼 숨쉬기 어렵겠죠. 그럼 응급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기도에다 구멍 뚫어요. 그래서 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럴 준비를 해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얘기를 동의서 받을 때 빼먹은 것 같아요. 제가 그 얘기 하는 건데 봐봐요. 4cm가 넘는 왼쪽 유두암이 이미 신경화 신검에서 성대가 그쪽으로 손상됐잖아요. 근데 여기 있는 암이 오른쪽에 새끼 암들을 만들어서 양쪽을 다 띄어야 되는데, 오른쪽 역시 성대 주변과 그 갑상선 바로 밑에 임파선 전이가 있어요. 근데 그 임파선을 띄어낼 때 목소리 내는 신경 옆을 다 박리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일시마비가 올 수 있는데, 이쪽은 이미 마비가 왔고 이쪽은 일시마비가 되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. 그럴 때는 호흡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반대편이 성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인공호흡이 올 수도 있고 구멍 뚫을 수도 있고. 이건 이제 그것 때문에. 아까 이곡이 닿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. 잘했네.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. 성대가 자기 움직임이 생길 때까지. 수술이 좀 큰 수술이에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래도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렴도 생길 수 있어서 저희 이제 옆에 있는 무로대하고 협진해서 중환자실 치료도 할 수 있고, 그런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상태여서 하니까 그 설명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니까. 그것 때문에. 네, 이제 저는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실에서 만날 건데 잘해줄게요. 그만하지 말고 잘해봅시다. 몸을 휘담아
여기는 여기는 뭐 그거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은 제가 확인했거든요. 이쪽은 그냥 너무 세컨드파에서 시켜야겠다. 이쪽은 아마도 이거 와주세요. 뭔데?